자, 우리는 지난번에 네이버 웹툰 크롤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네이버 웹툰에 대해 하나씩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API를 구현을 했고, 그 API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웹툰에 대한 쿠키를 복사해서 성인 인증 받은 웹툰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것, 그리고 네이버 웹툰을 크롤링을 하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실패하는 것에 대한 리트라이까지 구현을 해주고, 그리고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딜레이까지 주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웹툰을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 구현을 했으면은 여기서 하나 더 구현해보고 싶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바로 저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유료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알람으로 받고 그 웹툰을 그때 다운로드를 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웹툰 홈페이지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공지사항이라는 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유료화 전환 작품에 대한 안내, 이런 식으로 유료화가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공지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월 5일날 유료화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2월 19일날 공지를 해줬고, 그리고 2월 12일날 유료화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1월 29일날 공지를 해줬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유료화 전환이 된다는 공지가 올라왔을 때 이것을 한번 텔레그램으로 알림을 받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요소를 선택하러 들어가기 전에 유료화 전환 작품 안내에 대한 공지를 한번 보시면 2019년 3월 유료화 전환 작품 안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건 마찬가지로 2019년 2월 유료화 전환 작품 안내라고 나와 있는 걸 봐서 이 공지사항에다가 유료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유료화 전환 작품에 대한 안내 공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시크릿 모드로 여셔도 되고, 지금 이것처럼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갔을 때 네이버에 로그인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크롤링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그인하지 않은 브라우저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화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여기서는 이 제목에 접근하는 것까지 하고, 이 제목이 새로운 게 올라오면 이 공지가 새로 올라온 공지라고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기존에 있던 공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온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게 새로운 유료화 전환 작품 안내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각각의 공지사항 제목들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TBL 언더바 노티스라는 테이블 내에 모든 공지사항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자로 TBL 언더바 노티스라고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선 클래스로 TBL 언더바 노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자에서는 점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 대해서 jQuery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jQuery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jQuery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jQuery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서 붙여 넣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하신 후에 다시 이 선택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었죠. 이렇게 tbl 언더바 노티스라는 이 테이블 하나가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저 들어가면 이 선택자에서 tbody 안에 tr 그리고 또다시 tr 이렇게 쭉 tr이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0번째 tr은 제목 그리고 작성일을 가지고 있는 tr이고 1번째부터 그 밑에까지는 실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택자에서 .tbl 언더바 노티스 띄고 tr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중에는 이 제목도 있는데 우리가 이따가 코딩을 할 때에는 이 0번째부터가 아니라 1번째부터 가져오면 이 제목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1번째부터 가져와서 1번째부터 15번째까지 총 15개의 tr들을 가져오면 지금 이 1페이지 내에 있는 유료화 전환 작품에 대한 모든 공지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선택자를 Node.js로 끌고 오기 위해서 크롤링 5번째 편 영상에서 사용했던 이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스 코드에는 두 가지 모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리퀘스트 모듈 그리고 두 번째는 cheer.io 모듈입니다. 리퀘스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cheer.io 같은 경우에는 이 Node.js 코드 내에서 jQuery의 선택자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듈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페이지에 맞는 URL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comic.naver.com의 노티스에 list.nhn 물음표하고 서치워드는 유료화라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 외의 코드는 수정할 필요는 없겠고 여기서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부분만 그대로 이 선택자로 수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 attributes.src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니기 거기 때문에 먼저 i번째를 그냥 단순히 출력하는 것까지만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쭉 텍스트들이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은 다시 이 선택자로 돌아가서 이 tr에서 이 0번째는 좀 의미가 없고 1번째부터 들어갔을 때 a 태그 내에 스판이 하나 있는데 이 스판의 이런 텍스트 클래스를 가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제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스판을 가져와서 이 스판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 텍스트를 가져오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스판만 가져와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tr까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판까지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어디까지 확인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요소들 안에서 또 다시 children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또 다시 배열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데이터로 들어갔을 때
0번째의 데이터로 들어갔을 때 이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이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 내부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0번째부터가 아니라 1번째부터 크롤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0번째는 어떤 데이터였냐면 제목과 작성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tr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tr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0번째부터가 아니라 1번째부터 크롤링을 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이 내용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자, i번째겠죠? 이거는 i번째의 children, i번째의 children 의 또 다시 0번째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다시 데이터입니다. 이 값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제목에만 따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만 따로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는 좀 보기가 불편하죠. 왜냐면은 이 앞에 탭들도 들어가 있었고, 위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 개행이 하나 들어가 있고, 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뒤로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이 앞뒤로 있는 이 값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탭과 개행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탭과 개행을 없앨 때는 replace를 활용을 해서 replace에서 정규식으로 하는 게 한 번에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탭과 개행에 대해서 G 옵션을 넣어서 전체에서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무도 없는 문자열로 바꿔주고 실행을 시켜주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만 가져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날짜도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 공지사항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 tr 밑에 있는 스판에 대해서 가져오도록 했는데, 보시면 이 tr 밑에 있는 스판은 이 공지사항의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date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스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판까지도 같이 크롤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이 선택자 중에 클래스가 txt인 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date는 제외하고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판에 대해서 txt라고 해주시고, 이 위쪽도 마찬가지로 txt로 해주신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제목만 크롤링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최초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 tr에 대해서만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i가 0번째부터가 아니라 1번째부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코딩했던 이유는 이 제목과 작성일을 제외하고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선택자가 세분화되어서 0번째도 가져올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3월달 거는 크롤링이 안 되고 있고 2월부터 여기부터 크롤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0번째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 15개가 정상적으로 크롤링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이버 웹툰의 공지사항에서 유료화 전환 작품에 대한 제목을 가져오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지금 새로 크롤링해온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는 루틴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